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2주차인데요. 2주차 첫 시간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화장품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야를 다루는지, 또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화장품을 제조를 하게 되는지, 그 전 과정들, 이를테면 어떤 그 새로운 제품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뢰를 받았을 때 그것을 연구 개발하고, 또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뭐 소재라든가 또는 제형을 갖다가 뭐 개발을 한다라든가, 또 효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러나 이런 그 연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제조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출하를 해서 소비자에게 이용하는 그런 과정까지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과정에 있어서의 관리, 즉 품질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품질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품질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관리라고 하는 용어는 무엇이고, 또 품질 관리라고 하는 측면은 경영학적인 요소 또는 산업공학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또 그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 표준이라든가 또는 EU나 또는 국제 표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등등의 것들 갖다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화장품 품질 관리자로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2주차 첫 번째 강의인데요.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같이 이제 배워왔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화장품은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 또 제조 생산을 갖다 거쳐가지고 출하가 되고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었는데,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화장품 고유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화장품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긴 했지만요, 화장품의 제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화장품 제조에 있어서 1차 공정, 그리고 두 번째가 2차 공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1차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를 갖다가 계량하는, 즉 원료를 얼만큼 배합을 시킬지 그 정해져 있는 레시피에 따라 가지고 그 원료를 계량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칭량이라고 하는데요. 요 칭량이라고 하는 이 칭자의 한자 표현이 자칫 우리가 이제 잘못 읽어가지고 평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평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칭량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는 계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테고요. 그래서 원료를 갖다 계량을 하고, 이런 이제 어떤 다양한 원료들을 갖다가 우리가 비율에 맞게, 또 우리가 그 레시피에 맞게 그렇게 이제 칭량을 하고, 즉 계량을 한 다음에는 그 원료들을 갖다가 이제 배합을 하게 되는데, 그 배합하는 과정들이 혼합하게 되는 과정이 분산의 과정 또는 유화의 과정 또는 가용화의 과정, 이런 다양한 유형의 혼합 공정 등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고요. 특히 고체 혼합물들을 갖다가 이제 포함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또 고체 혼합물들을 갖다가 아주 잘 혼합시키고, 또 어떤 고체 입자들이
조금 커다란 입자로 되어 있을 때는 분쇄하는 공정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결국은 화장품의 내용물들, 그쵸? 내용물인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그 내용물들을 만드는 과정,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1차 공정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반제품이라고 얘기해요. 내용물만 만든 그런 형태의 제품을 반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반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교수님, 내용물이 만들어지면 다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화장품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쓸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내용물만 가지고는 완제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내용물을 채우고, 어떤 용기에다 채우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물만 만드는 과정을 반제품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반제품을 만드는 과정인 내용물을 갖다 제조하는 과정이 우리가 소위 1차 공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2차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물들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형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고체 형태의 화장품인 형태, 립스틱이라든가, 그죠? 또는 뭐 어떤 이제 파운데이션 케이크라든가, 케이크형 파운데이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그란 용기에다가 동그란 그 형태를 갖다 만든다라든가, 그리고 즉 프레싱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태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액체 상태나 반 고체 상태인 유동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용기에 담을 때 이제 충전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죠. 조금 전에 칭량이라고 하는 표현도 잘못 읽어서 평량이라고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요 충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의 전자도 한자로 쓰게 되면은 거기다가 참진 자를 갖다 포함하는 한자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읽어서 이것도 충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진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전을 찾아봐도 없어요. 충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형 그리고 충전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즉 용기에다 담는다는 것이죠. 뭐 로션이라든가 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기에다 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용기에 담은 후에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갖다 이제는 이제 포장을 하게 되죠. 1차 포장이라고 얘기하는 단상자, 즉 하나의 제품만을 이렇게 이제 넣는 것을 갖다가 이제 1차 포장인 하나의 포장 상자에다 넣는 이제 그런 공정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그걸 또 이제 여러 개 그렇게 이제 묶여 있는 제품을 여러 개 이제 같이 이제 박스에다가 커다란 박스에다 이제 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2차 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소위 이제 운반을 하기 위해서 커다란 팔레트에다가 넣고, 그리고 비닐로 뭐 두른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아니면 테이핑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유통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이제 소비자의 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성형을 하고 충전하고 그리고 포장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 이렇게 만드는 이제 과정을 갖다가 최종 제품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즉 완제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공정을 갖다 우리가 2차 공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공정인 반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공정, 그런 과정들은 크게 계량이라고 하는 칭량의 과정과 그리고 제조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칭량, 즉 계량을 하는 과정은 원료를 반입하고 원료를 검사를 하고 또 원료를 계량, 또 칭량을 하고요. 그리고 원료를 갖다 이제 혼합하는 그런 공정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량 또는 칭량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제조는 그렇게 이동되어 온 원료를 갖다가 이제 원료가 올바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원료를 갖다 이제 투입을 해서 가용화, 유화 또는 분산의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혼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요
이제 제조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1차 이제 공정을 통한 제품인 반제품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반제품에 대해서, 즉 내용물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물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다 가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반제품은 즉 내용물은 시료를 채취를 해서 당초에 계획했었던 그러한 이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갖다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품질관리 부서에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다. 라고 하는 이제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반제품을 갖다가 이동시켜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숙성을 한다고 할까요? 저장을 한다라고 할까요? 바로 2차 공정인 성형 충전 포장을 갖다가 하기 직전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2차 공정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공정인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은 첫 번째가 이제 용기에다가 내용물을 갖다 이제 담게 되는 충전 과정을 거치게 되고 충전되어 용기에 담겨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의 제품을 이제 포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포장된 제품을 갖다 출고하는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제조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충전 과정은 부자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용기라든가 뚜껑이라든가 또는 펌프 형태 같은 경우는 뚜껑이 아니라 이제 펌프라든가, 그쵸? 또는 튜브 형태의 제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용기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부자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부자재 창고로부터 이제 부자재를 수령을 하고 용기를 갖다가 공급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내용물을 들어갔다 담게 되는 부자재들, 용기나 뚜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수령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부터는 이제 품질 검사를, 내용물의 품질 검사가 합격이 됐다면 그 합격된 제품을 이제 반제품이죠. 내용물인 반제품을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숙성 창고에서 이제 수령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내용물을 어디에다가 용기에다가 이제 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충전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제품을 용기에다 담는 이제 충전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는 이제 충전 용기에 마개를 닫을 준비를 하게 되겠죠. 패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뚜껑을 갖다가 이제 닫게 되고요. 캡을 닫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만들어졌는지 제조 일자라든가 또는 사용 기한이라든가 유통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로트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용물이 담겨 있는 용기에 내용물이 담긴 상태의 제품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이제는 이제 포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입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갖다가 이제는 상자에 포장 상자에 담게 되는 단상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이제 포장을 하게 되고 또 일정 개수들을 갖다 같이 묶어서 이제 담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박스 포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 이제 출고를 하게 되는데요. 출고 직전에 이제 또 뭐를 하게 되냐면은 박스 포장을 이제 하기 직전에 뭐를 하게 되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완제품 있죠. 완제품 형태를 용기 그대로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샘플을 갖다가 이제 임의로 이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료 채취를 해서 여기에 표시 상태가 제대로 용기에 제대로 담겼는지 또 포장의 상태는 불량하지 않은지 중량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또 요거는 이제 보관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만들어진 어떠한 로트 넘버가 찍힌 제품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거꾸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소비자로부터의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해 둡니다. 그리고 출고 전에 품질 합격 여부를 갖다가 최종 점검을 하고 이제 완제품을 출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장품 제조 생산 공정은 1차 공정과 2차 공정으로 나눠지는데 화장품은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제형을 갖다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었던 것처럼 가용화 제품, 스킨이라든가 아니면 토너 같은 가용화 제품, 또는 로션이라든가 크림과 같은 유화 제품, 또는 립스틱이라든가 파운데이션, 또 케이크 형태의 제품들과 같은 어떤 이제 분산을 통한 고체형 제품,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공정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제조하는 설비,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이 생략되기도 하고, 또는 공정이 또 여러 가지 조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양한 공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공정들, 그러한 공정들은 공정 장치로서 분산 공정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고체 혼합물들을 갖다 이제 포함하는, 즉 고체형 원료를 갖다가 잘 혼합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분산 공정인데요. 고체 혼합물들 중에서도 잘 녹을 수 있는, 녹이는 그런 이제 공정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는 단순하게 혼합만 하는 이제 공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과형화 공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액체 상태이지만 녹아 있는 어떤 그 용해성 성분을 갖다가 이제 그 용액에다가 녹여서 그래서 혼합하는, 그래서 이제 디스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치를 써서 혼합하기도 하죠. 또 유화 공정의 경우에는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이 잘 혼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밀도 차이에서 분리가 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거기에 계면활성제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서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이 잘 혼합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 유화 공정인데, 여기에 이제 쓰는 다양한 이제 기계 기구들이 있는 거죠. 호모 믹서라든가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또는 패들 믹서, 또는 이것을 갖다 이제 혼합해 주는데 뭐 모터라든가 온도를 기록을 하고, 또는 압력이나 냉각과 관련된, 또는 불순물이 있을 경우에는 여과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화 공정의 같이 부속으로 이렇게 이제 붙게 되겠죠. 또 조금 전에 잠깐 분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제 가용화 과정, 이것은 이제 용해 탱크, 그러니까 분산하고 좀 유사한 그런 이제 장치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돼요. 용해 탱크라든가 아지믹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준말인데요. 아지라고 하는 것은 agitation, 즉 혼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갖다 이제 혼합하는 혼합기, 그러니까 이제 agitation인데요. agitation 믹서예요. 그러니까 혼합하는 믹서다. 둘 다 혼합 뭐 그런 이제 형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agitation mixe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줄여서 아지믹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가용화 공정에 쓰이고, 또 혼합 공정에는 이제 소위 뭐 아지믹서도 마찬가지 혼합하는 과정이지만은 이제 고체형, 분말 형태의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 립스틱을 제조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파운데이션을 갖다 제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체 분말들이, 또는 뭐 이제 눈 화장용품 같은 경우 이제 아이 브로우가 되든 아이 섀도우가 되든 여기에는 고체형, 고체 분말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혼합 공정들에 쓰이는 것들이 혼합기, 믹서, 뭐 모터, 여과장치. 또 이렇게 고체 분말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분말로 조금 더 분쇄하기 위한 분쇄 공정도 들어가고요. 분쇄하는 과정에서 혼합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분쇄기, 믹서기,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과장치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1차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장치이고요. 2차 공정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성형이나 포장을 하는 이제 공정인 것이죠. 그래서 성형기, 예를 들어서 프레싱을 해서, 그래서 어떤 용기에다가 또는 그 성형 접시라고 하는 거기다가 틀에 맞게 네모 형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그라미 형태, 경우에 따라서는 삼각형의 형태와 같은 그런 다양한 용기들, 여러분들 아이 섀도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용기들이 이제 팩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세모 또는 네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색상에 따라서 담기는 그런 색조 화장품의 경우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형기, 성형천, 자동 충진
예, 여기도 또 충진이라고 이제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 충전 설비가 맞는 것이죠. 제가 저거는 고쳐놓지 않았네요. 자동 충전 설비, 또 포장기 이런 것들이 주요 공정 장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쓰이는 이제 재료들이 뭐 앞에서도 뭐 화장품 제조 공정론이라든가 또는 화장품 소재론, 또 천연 원료학 뭐 등등에서도 이제 다루었었지만, 예, 분산 공정에는 수용성 점증제라든가 천연 고분자들, 합성 고분자들, 또 여러 가지 이제 무기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분말 형태의 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유화 공정에는 역시 이제 수성 원료 그리고 유성 원료들이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유성 원료인 지방산으로부터 뭐 에스테르, 고급 알코올류, 탄화수소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또 수성 원료인 어떤 이제 점증제라든가 또는 보습제라든가 또 뭐 어떤 이제 정제수 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뭐 향료와 같은 이제 그런 원료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가용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가용화는 대부분 이제 유성 성분은 아주 적게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수성 성분이긴 하지만 유성 성분이 아주 소량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수성 성분 중심의 알코올류라든가 정제수라든가 그렇죠? 또 방부제 뭐 또는 이제 첨가제 뭐 등등의 수렴제, 점증제 뭐 등등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주 일부 유성 성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혼합 공정에는 역시 이제 고체 상태를 갖다 띠게 되는 그런 이제 소재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무기성 안료, 기능성 안료, 안료와 더불어서 또 염료, 색소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분쇄 공정에는 이제 순수한 이제 고체 혼합물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죠. 분체들, 분말이죠. 또 결합제, 방부제, 첨가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고 성형 포장에는 역시 이제 이러한 원료라기보다는 부자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용기나 이제 패킹 또는 캡 또는 알루미늄 접시, 케이스, 뭐 성형천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펌프류 제품들이 많이 쓰이니까 펌프 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치약과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용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기도 하죠. 이렇게 주요 장치, 주요 공정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이제 제품들은 결국은 이제 만들어질 때 최근에는 소품종이라기보다는 다품종이죠. 과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사에 따라서 그 이제 제조 공정이라든가 제조 장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로션이라든가 크림과 같은 이런 경우에 유화 제품인 경우에는 측량을 하고 즉 계량을 한 다음에 혼합하고 분산 유화를 시키고 냉각, 충전 그리고 포장 마무리를 갖다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냉각을 하는 이유는 유화 공정인 경우에는 유성 성분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비즈왁스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는 이게 이제 고체 상태를 갖다 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온도를 높여서 그렇죠? 용해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를 갖다 높이게 되고 보통 이제 유화 과정은 그래서 뭐 60도에서 80도 사이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냉각하는 공정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고요. 토일렛 워터라고 하는 가용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평량을 하고 측량을 하고 또 평량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계량을 하고 측량을 하고 그리고 혼합을 해서 충전기에 바로 충전을 하고 마무리하는 포장 마무리하는 또 고용 분말 제품인 분산 제품인 경우에는 측량 계량을 하고 분쇄기, 혼합기, 또 성형 충전을 거쳐서 포장 마무리하는.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고용 제품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측량, 혼합, 분산 유화를 한 다음에는 또 다시 이게 가열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냉각을 하기도 하고 성형 충전을 하고 포장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제 화장품 제조 과정들은 최근에는 엄격한 품질 관리, 우리 화장품 품질 관리라고 하는 이 이제 과목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엄격한 품질 관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인 CGMP라고 하는 이런 인증 체계를 갖다 도입하고 있죠.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는. 그래서 자동화된 제조 설비라든가 또 공정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공정은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1차 공정, 2차 공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유형으로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기초 화장품 또는 색조 화장품. 그렇죠. 기초 화장품은 우리가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은 이제 메이크업 화장품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공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CGMP를 갖다 도입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2022년 1월 10일 현재까지가 최근에까지의 데이터예요. 나와 있었더니 그 인증 업체가 213개 업체가 이제 인증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는 취소가 되거나 혹은 폐업이 돼서 그게 한 40개 업체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22년 올해 1월 10일 현재는 273개 업체가 CGMP 적합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2천여 개 이제 제조업체가 실제로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7% 가까운 정도 이제 포함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CGMP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GMP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준을 화장품에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에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해서 앞에 코스메틱, 그렇죠? 화장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코스메틱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그래서 CGMP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우수 제품을 갖다가 생산 관리, 품질 관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즉 제조 관리,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품에도 도입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해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HACCP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과 관련된 것이고요. 맨 처음에 보는 저 마크가 의약품 또는 의료 제품에 관련된 이제 마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운데 세 개가 이제 식약처에서 관련하는 우수 화장품이냐 또는 요거 식품 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크가 거의 비슷하지만 해썹이라고 하는 식품과 관련된 거에는 안전관리 인증에 해썹이라고 하는 마크를 붙이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런 이제 마크를 갖다 붙여서 제품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장품은 어떠한 유형으로 만들어지느냐? 어떠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쳐서 만들게 되냐면은 제조사가 생산 설비 또 판매 이런 걸 다 갖추기도 하지만요,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해요. 제조하는 업체 따로, 그 다음에 유통, 판매, 또 마케팅을 하는 업체 따로,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제 제조 공정이 OEM 방식, OEM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O는 Original, E는 Equipment, 그 다음에 M은 Manufacturer. Manufacturer라고 하는 것은 제조자인데요. 제조자인데 제조자가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조하는 사람들은 만들기만 하는데 누가 의뢰를 하느냐? 이제 마케팅, 유통,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 즉 주문하는 데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를 주문자 상표 부착의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OEM 방식 그래서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생산 단계만을 외부 제조사에서 이제 제조해가지고 오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고요. 요거는 이 OEM 방식은 이제 그 품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애플이라든가 나이키와 같은 그런 이제 업체가 OEM 방식을 많이 이제 선호하고 있고요. 요 단점은 뭐냐면은 의뢰하는 업체, 제조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그 기술 유출이라든가 관리하는데 허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관리만 잘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제조하고 생산하는 단계에 이런 이제 비용을 갖다가 절감을 하고 판매, 유통하고 마케팅하는데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OEM 방식이고요. 요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ODM이 있어요. ODM은 뭐냐면은 Original Development. 누가? 예, 제조자가, Manufacturer가. 제조자가, 예, 개발도 하는 거예요. 예,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자가 제작뿐만 아니라 설계나 또 그다음에 개발도 하게 되는 이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의 경우는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개발도 하고 연구로 유명한 그런 이제 업체인 것이죠. 그래서 위탁하는 입장에서는 개발도 다 해주니까 어떤 컨셉에 이러이러한 제품이 필요합니다 정도만 기뜸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되게 되는 거고, OE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는 누가 하게 되냐면은, 예, 마케팅을 하고 유통 판매를 하는 데서 디자인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러한 이제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에다가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ODM의 형태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이제는 제조, 생산, 개발까지 다 하니까는 다 판매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OBM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네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그리고 제조를 해서 생산해 와서 판매까지 한다라는 의미고요. 제조사의 역할이 아주 큰 제작 방식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개발, 생산, 유통까지 전부 이제 담당을 하는 거고, 이러한 이제 화장품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코스맥스예요. 예. 그래서 OEM, ODM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생산해서 유통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이제 주문자하고 개발자, 제조 생산하는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식이 이제 JDM이라고 표현해서요. Joint Development Manufacture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OEM, ODM, JDM은 위탁 생산이 이제 주가 되는데 반해서 OEM은 제조사가 독자적으로 자기네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생산하는 그런 이제 크림 타입의 제품인데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차 공정으로부터 생산된 그런 내용물들을 2차 공정인 충전 그리고 포장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